폴란드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추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오늘 폴란드 언론에 퍼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은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세력 중 하나입니다. 특별 이주 캠프를 설립하고 폴란드에서 합법적인 일자리가 없는 동원 대상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추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당의 부대표 토비아시 바엔스키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정당은 이미 해당 법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만약 동원 대상 우크라이나 남성이 폴란드에서 공식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즉시 그를 우크라이나로 강제 송환해서 싸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로 유럽연합이 8월 5일부터 우크라이나 남성들에게 임시보호지위 제공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역 등록 위반자들에게요. 이번 방송에서는 침착하게,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하게 폴란드 우파의 이니셔티브 자체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유럽연합의 결정 맥락에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제로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에 불과한지인데, 참고로 선거까지는 아직 1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에서 구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구독 버튼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구독이 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구독하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공식 성명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너무 일찍부터 절망하지 않도록 말이죠. 폴란드의 정당인 법과 정의, 앞으로는 줄여서 피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정당은 합법적인 직업이 없는 동원 대상 연령의 모든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폴란드에서 추방하자는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법안에는 별도의 조항으로 특별센터, 즉 추방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 작성자들의 의도에 따르면 이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폴란드에서 추방하는 전체 과정을 더 간소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폴란드에 있는 모든 무직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찾아서 특별센터에 모은 다음 그곳에서 나라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것인가요? 폴란드 우익들은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 꽤 냉소적인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스당 부대표 토비아슈 바엔스키의 직접 인용입니다. 중앙 및 동유럽이 중심적이고 자유로우려면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동유럽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려면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 합니다. 정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폴란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징집 대상 남성들을 추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조국을 위해 싸울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이 전쟁의 참상이 빠르게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 끝. 즉, 추방 조치는 반우크라이나적인 조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한 배려로 폴란드인들의 평온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전쟁터로 보내겠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중앙 및 동유럽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남아있으려면 이 남성들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싸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사회 일부가 이런 논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안에서 PIS당이 근거로 삼는 수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아시다시피 뭔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토리아 매체에 따르면 2025년에 폴란드 가족, 노동 및 사회정책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폴란드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조금 넘는다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1만 1천 명의 우크라이나인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부처에서는 이들 중 남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봅시다. 설령 50%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실업 상태인 우크라이나 남성은 최대 5,500명입니다. 하지만 피스당에선 그들은 실제로 동원 대상 연령의 우크라이나 남성 실업자 수가 공식 수치보다 훨씬 많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단순히
고용센터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법안의 근거는 확인된 통계가 아니라 숨겨진 실업자가 존재한다는 당 자체의 추정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범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도 사실일 수 있고 저 역시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편입니다. 실제로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고용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저축이나 원격 근무 등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는 인터리아 매체가 폴란드 PIS당과 관련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무슨 이상한 언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광고를 가진 전형적인 대중보수 성형 매체로 수백만 명의 조회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인터리아는 폴란드 매체 오넷과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리아의 이용자 기반은 뉴스 기사 아래 꽤 강경하고 보수적이며 때로는 노골적으로 독설적인 댓글을 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는 곧바로 폴란드 우파들 사이에서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어. 벤트.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 제안이 어떤 더 넓은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법과 정의당 반우크라이나적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7월에 야로스와폴 카친스키 당 대표는 키예프가 OUN과 UPA의 영웅어를 포기하지 않으면 법과 정의당,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쟁 중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반군 UPA 영웅들의 이름을 군부대 중 하나에 부여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카친스키는 만약 PIS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현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통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2026년 8월 4일에 추방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기 바로 전날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사실은 체코 내무부가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임시보호를 신청하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2026년 8월 5일부터 우크라이나의 리저브 플러스 시스템에서 병역 등록 위반 사항이 기록된 경우 이들은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위반 사항이 없을 때만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미 임시보호를 받은 시민들의 경우 이 새로운 요구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임시보호 프로그램 자체는 2028년 3월 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과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등 EU에 속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도 제공됩니다. 즉, 유럽 전체 차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제한은 추방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병역 등록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분 부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의 우파들은 투여한 수위가 훨씬 더 급진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새로 입국한 우크라이나 남성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적극적으로 추방하자는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합법적으로 폴란드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에 불과한지 말이죠. 여기에는 꽤 명확한 답을 주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법과 정의당은 집권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당은 2023년 선거 결과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집권당 지위를 잃었습니다. 현재 이 정당은 야당이 있습니다. 이후 이 정당의 야당 내 입지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폴스타트 뉴스 방송을 위한 이브리스 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정당은 겨우 25표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당은 내부 분열도 겪고 있습니다. 전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는 PIS 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폴스터 연구소의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폴란드인들은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없이 그 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이 당의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다음 폴란드 총선은 2027년
가을에야 치러집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1년이 훨씬 넘게 남았다는 뜻입니다. 당이 승리하자마자 정부가 내릴 첫 번째 결정 중 하나라는 이런 모든 수사는 이것은 폴란드 의회에서 실제로 지금 통과되고 있는 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가상의 미래에 법과 정의당이 승리할 경우를 가정한 선언입니다. 형식적으로 당에서 제안한 문서는 이것은 야당이 제출한 법안일 뿐 시행 중인 규정도 아니고 다수당이 의회에 제출한 법안조차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가설적인 계획일 뿐이고 그 미래가 법과 정의당에게 실제로 올지조차 모릅니다. 대충 그런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만약 우리가 이긴다면,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첫 번째 결정은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폴란드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발언의 동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의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태도는 실제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법과 정의 당이 노릴 수 있는 유권 자출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주제로 그들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락했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5%입니다. 2020년에는 40%였습니다. 그 전에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에 실시된 CBOS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즉, 카롤 라브로드스키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된 모든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 전의 일입니다. 젤렌스키 폴란드 훈장 박탈 결정 전의 일로 모든 사건 이전 이야기입니다. 46%의 폴란드인들, 이 우크라이나 난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폴리티코는 법과 정의당 내부의 분열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하는 정당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예고시 브라운의 폴란드 왕관 연합당은 폴란드가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폴란드가 유럽연합에서 나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경한 반우크라이나 수사와 모든 우크라이나 남성을 전쟁터로 보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권자들을 붙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렇지 않으면 그 유권자들은 어차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급진적인 우파 세력, 예를 들어 폴란드 왕관 연합당 같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정의당은 이 이슈로 주목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대규모 인구 추방이라는 아이디어의 법적 실현 가능성에 관해서는 유럽 임시보호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 특정 법안이 폴란드 법이 아니라 상위 유럽 임시보호 지침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분석은 없습니다. 즉, 물론 이걸 실현하는 건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민정책 문제에서는 이미 몇몇 국가들이 유럽 전체의 공통결정을 넘어서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바로 8월 5일에 훨씬 더 완화되고 선택적인 조치를 도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히 군복무 등록을 위반한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만 새로운 임시보호 지위 부여를 거부한 것인데, 이는 심지어 전체 유럽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점진적이고 여러 조건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강제 추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 앞에는 현재 집권하지 않은 법과 정의당의 법안이 놓여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약 4분의 1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내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현할 기회는 선거에서 승리한다 해도 1년 이상 뒤에나 올 것입니다. 이것은 폴란드 사회에서 실제로 반우크라이나 정서가 커지는 가운데 벌어지는 전형적인 선거 전술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우파 진영의 경쟁자들보다 먼저 이 강경한 입장을 선점하려는 시도입니다. 즉각적으로 시작되는 강제 추방 캠페인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뉴스는 항상 걸러서 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독립적인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고 또는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서 편하신 방식으로 지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